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래탐구 동작캠퍼스 입시센터장을 맡고 있는 정현두입니다. 오늘은 중학생들을 위한 입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시가 굉장히 많이, 특히 22학년도부터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중학생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텐데요. 그래서 입시 지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교 생활 역시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대입을 위해서 현재 중학생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시 지형의 변화는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수능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로서는 정시가 대략 약 40% 정도로 주요 대학교의 정원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교과 및 학교 추천 전형에서 최저 학력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시 지형의 두 번째 변화는 의학 계열의 인원 증가입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의대 입시 정원에 약 500명 증원뿐만 아니라 약 학계열이 이제 학부에서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능 과목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국어와 수학에서 선택 과목을 등장하는 바람에 많은 변화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잠깐 나가서 데이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보게 된 상위 15개 대학의 전형별 모집 인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실 부분들은 정시 부분입니다. 총합계 바로 왼쪽에 있죠. 정시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38%로 정확하게 40%는 아닙니다만 2월되는 인원을 감안한다면 대략 40% 정도를 선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수시 60에 정시 40%를 선발을 하고요. 수시의 경우에서도 맨 왼쪽에 보시게 되면 학생부 교과 이걸 통해서 12.5%를 선발합니다. 물론 서울대의 경우에서는 교과 중심으로 뽑는 지역 균형이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은 좀 더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새로 이제 신설된 전형들이 많이 있고요. 이 부분들에서 교과가 가장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선발을 할 때는 여기서 최저 학력이라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면접이라는 이러한 장치를 통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선발하는 부분들은 두 번째 보시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이것은 35.7%로서 상위권 대학의 경우에서는 가장 상당수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한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실기 전형 부분들은 점차 축소가 될 것이고요. 논술 역시 좀 더 축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에 대한 부분과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교과 및 학교 추천 전형을 보시게 되면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이 부분들에선 각 학교당 2명을 선발하는데요. 수능 최저 3개 2등급을 확보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세대의 경우에서는 추천형이라는 이름으로 각 학교에서 6% 미만의 학생들을 추천을 하면 1단계로 교과 5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합니다.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만 그 정도 교과를 확보하고 면접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고려대 학교 추천의 경우에서는 교과 80, 서류 20으로 선발합니다. 그 학교의 정원의 4% 정도를 선발을 하고요.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수능 최저 학력들이 매우 중요한 상당수 학생들이 이걸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 경쟁률은 매우 낮습니다. 최저 학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요. 서강대와 성균관대는 고교장 추천, 학교장 추천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역시 최저 학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양대의 경우에선 최저 학력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교과 성적이 매우 높게 형성이 됩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수도권 학생들의 경우에서는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이러한 학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앙대의 경우에서는 교과 70에 출결 봉사 30, 세계합 6등급입니다.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정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세 과목 합 6등급, 그러니까 각 과목이 2등급 이내에 들어오는 정도 수준을 유지하신다면, 그리고 내신이 받쳐준다면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전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저희가 이제 꼭 들어가고 싶은 대학이 의대겠죠. 의대의 경우에서는 전체 수시와 정시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수시의 경우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도 많이 선발하지만 교과를 많이 선발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략한 그쪽 밑에 지역의 경우에서는 지역 선발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많이 선발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서는 주요 대학을 입학하기 위해서는 교과 성적이 매우 중요하고요. 저 교과 성적의 경우에서는 최저학력이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3개 합 4거나 4개 합 5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시도 많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는 5대5 정도로 수시 5, 정시 5 이렇게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수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교과 성적이 탁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최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준비가 더불어 진행되어야 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과 최상위의 경우에서는 의대를 전체적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2,928명, 치의에 623명, 한의에 716명, 수의에 491명, 그리고 신설될, 내년에 신설될 약학계열이 1,416명입니다. 근데 새로 추가될 인원까지 감안한다면 약학계열은 1,767명이 예상이 되고요. 전체 인원, 최상위권의 경우에는 6,525명이고 이 정도 수준이 그러니까 의대나 치대나 약대 이 정도 수준이 서울대 바로 윗단계에 위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기존의 이과 학생들의 경우에서는 이 약학대학의 출연은 상위권 대학에서 하나 더 출연했기 때문에 입시의 폭이 가능성이 더욱 더 넓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능 과목의 좀 변화도 있습니다. 국어의 경우에서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려고 예상은 되지만 언어와 매체, 즉 문법을 통해서 이걸 정확하게 준비해 놓는다면 오히려 국어 전체 과목을 수능에서 준비를 할 때 많은 시간들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와 매체를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가장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들은 바로 수학입니다. 수학의 경우에서는 공통으로 수원, 수투를 해서 75점이 배점이 되어 있고요. 확률, 미적분, 기하 중에 택 하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과 최상위권의 대학들은 미적분 아니면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적분과 기하 선택에 대한 부분들은 내년도 입시를 보면서 분석을 하겠지만 현재 수준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최상위 학생들의 경우에서는 1, 2등급의 경우에서는 미적분을 그냥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요. 기하의 경우에서는 보통 수능에서 한 3등급 정도 수준이라면 그때 그에 따라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는 그때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학교 생활의 경우도 상당히 이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개정 교육과정도 좀 살펴보겠고요. 학교 생활 기록부가 상당히 간소화됐습니다. 네, 개정 교육과정을 살펴보시게 되면 기초, 보통 1학년 때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 과탐 실험 이 부분들이 있고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이것을 2, 3학년 때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어에서 보시게 되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아까 그 수능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과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진로 선택의 경우에서는 심화 국어나 고전 읽기가 있는데 이것은 인문계열 학생들이 관련 전공 적합성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학의 경우에서는 수원, 수투, 미적분, 확통을 배우시겠고요. 기하가 진로 선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경우에서는 미적분이나 확통을 하겠지만 기하의 경우도 수강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어떤 것이 가장 유리한 것인지 듣는 것도 필요하고요. 특히 공대 계열의 학생들의 경우에서는 진로 선택에서 기하를 수강하는 것들이 매우 필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인문계열의 학생 중에서 상경계열, 경영학과를 진학하고자 한다면 경제수학을 듣는 것들이 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 과목에서 진로 선택에 물투, 화투, 생투, 지투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서울대를 진학하는 학생이라면 이 중에서 상당 과목들을 선택해서 수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진로 선택은 소수의 학생들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내신 반영에서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교과 전형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반영하는 것들이 아니라 학교에 따라서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이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요. 진로 선택의 경우에서는 성취도 평가이기 때문에 크게 불리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로 선택을 통해서 본인이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에 대한 전공 적합성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 생활에서 또한 변한 부분들 보게 되면 학교 생활 기록부는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입시에서 보게 되면 현재 중학생들의 경우에서는 자기소개서 이러한 부분도 폐지가 되고요. 교사 추천서는 역시 폐지가 됩니다. 학생부 기재 개선 사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학년도부터 중학생들에게 해당이 되는데요. 교과 활동 보게 되면 과목당 500자 이내로 사용을 하겠고요. 다른 부분들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방과 후 학교 활동 역시 미기재가 되고요. 종합 의견도 기존처럼 500자로 진행이 됩니다. 자유활동 역시 500자이고요.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동아리 활동입니다. 이것이 자율 동아리의 경우에서는 이젠 미반영됩니다. 기존에는 동아리 활동들을 보통 2개를 했었었는데 이것들은 이제 자율 활동들은 대입에 미반영되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었던 전공 적합성에 대한 부분들은 각 과목에 대한 교과 성적이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소논문은 기재가 되어 있지만 수업 시간에 보고서, 발표 등을 통해서 꾸준히 활동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봉사활동의 경우에서는 개인 봉사활동은 이제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학교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봉사활동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요. 단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서 교사가 지도한 실적의 경우에서는 반영이 되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미리 좀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진로 활동의 경우에서는 진로 희망 분야는 대입에 미반영되는 부분들은 22, 3학년도와 마찬가지인 거고요. 수상 경력 이거 역시도 학생들에게 꽤 스트레스였는데요. 이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타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수상 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별로 반영되지 않고요. 독서 활동도 또한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과에 대한 중요성과 세특의 중요성,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의 중요성이 더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공적인 대입을 위해서 현재 중학생들이 할 것들은 무엇인가? 가장 저는 첫 번째는 뭐냐고 생각하냐면요. 진로 희망 세우기입니다. 즉, 내가 40, 50쯤 됐을 때 진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론 직업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어떤 가치관, 추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세우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작업입니다. 이 작업이 진행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주요 과목에 대한 실력 다지기입니다. 국어는 꾸준히 진행하시는 것들이 독서를 통해서 꾸준히 진행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영어 역시도 최상위 학생이라면 수능 수준에 준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수학의 경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최소 1년 또 진학하려는 학교에 따라서는 2년 정도 선행하는 것도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과정의 연속선상에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주변 고등학교에 대한
그리고 혹은 전국단위 자사고라든가 특수 목적고에 대한 정보를 취합을 하면서 본인에게 가장 맞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로 희망을 세우는 것이 제가 가장 강조하는 첫 번째 이유는 가장 간절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표를 이루려면 절실함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무엇이 진짜 되고 싶다라는 그런 목표를 선정하는 것들이 향후 3년 정도 혹은 뭐 경우에 따라 4년이기도 하겠지만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표를 확실하게 세우는 것, 이것이 제일 첫 번째 작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학교 결정의 기준은 본인이 인문계열을 선택할 것이냐 자연계열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겠죠. 특히 수시와 정시 부분들도 또 매우 중요한데요. 본인이 지나가고자 하는 학교에 대해서 입시 결과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수시 중심인 학교인지 정시 중심인 학교인지 이것들을 살펴봐야 되겠고요. 본인의 또 스타일도 좀 여기 확인을 해야 됩니다. 수시 같은 경우는 꾸준히 관리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물론 정시를 하더라도 꾸준한 공부가 필요하긴 하지만 수시의 경우에선 그 치열한 내신 경쟁을 통과하기 위해서 또한 학교 생활을 자기 주도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과연 본인이 거기에 맞는지 이것도 판단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의대를 갈 것인지 이공계열을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결정을 해야지 학교를 선택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과고를 가신다 하게 되면 의대를 지나가고자 하는데 과고를 가신다면 딱히 조합이 맞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국단위 자사고라든가 광역 자사고라든가 또 지역에 있는 명문 고등학교를 가는 것들이 유리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은 가장 출발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진로를 선택할 것인가가 우선 됐을 때 그에 따라서 진행되는 작업이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의대를 갈 것인지 이공을 갈 것인지 아니면 뭐 인문계를 갈 것인지에 따라서 선행의 범위와 진도가 결정이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수학이라든가 혹은 또 과학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선행 여부를 진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본인의 진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가장 결정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본인이 지나가는 학교에서 내가 서울대를 노린다면 1, 2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 2등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교과 전형을 노려서 한 10등 정도 이내에 들어가는 것들을 작전으로 세울 것인지 아니면 학종을 노려가지고 약 10% 정도 이내에 들어갈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는 것인지 이것도 필요하고요. 제가 30%라고 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수시의 마지노선이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30%를 넘게 되면 수시의 어떤 그 문이 굉장히 좁아지기 때문에 충실한 학교 생활이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지금까지 중학생들이 과연 무엇을 하는 것들이 대입에 가장 유리한 것인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힘내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학부모님. 네, 저는 동작미래탐구 중등부 원장 김민수입니다. 좀 느끼하기 시작했네요. 자, 앞에서 어머님들께서 입시와 관련된 이제 설명을 들어보셨는데요. 어머님들이 느끼신 부분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는 수시와 정시의 균형을 맞춘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어쨌든 정시의 비중을 좀 늘려서 수시와 정시의 비중을 맞추는 것이 이제 입시의 가장 큰 변화의 핵심인 것 같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입시의 변화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나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조금 미리부터 앞서서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입시의 핵심 키포인트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아까 이제 앞에서 이제 입시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과연 수능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게 유리한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러니까 동작구, 영등포구, 관악구, 이제 저희가 이제 주요 여기 지역에 이제 가장 많은 학생을 데리고 있는 학원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있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상위권 학생들이 수시로 대학을 갑니다. 대학이 그동안 수시에서 많이 뽑았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수한 학생을 미리 선발하려고.
그런데 이제 정부는 줄 세우는 정책으로 다시 돌아섰죠. 그러면 이번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결국 다시 줄 세우는 전략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수시에서는 내신 줄 세우기, 정시에서는 수능 줄 세우기.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그러면 그 학교에서 시험을 잘 볼 것이냐, 전국에서 시험을 잘 볼 것이냐, 똑같은 말 같아 보이지만 어머님들 실제로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더 잘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신이 2등급이고 수능이 3등급이라면 우리 아이는 수시로 대학을 가야 될까요? 정시로 대학을 가야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수시로 대학을 가는 것이 더 유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시의 비율과 상관없이 우리 아이들은 수시를 포기할 수 없다는 얘기로 귀결됩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시는 이꼴 내신이 되었어요. 비교과라는 건 결국 점점점 약화되고 있고 대학과 정부는 믿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가 내신, 즉 고등학교 가서 내신을 잘 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뭐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중학교 때 탄탄한 내신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고등학교 가서 그렇죠. 상대평가 내신, 거기서 우리 아이가 1등급을 받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가 이번 여름방학이 정말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입시에 성공하는 가장 키포인트 뭐라고 그랬죠, 어머님들? 빨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대입을 준비한다는 건 사실상 저는 늦었다고 생각해요. 중학교 때 얼마나 많이 되어 있느냐가 아이가 결국 고등학교 때 성공 여부를 저는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여름방학 때, 동작 미래탐구는 저희는 이번 여름방학 때 요걸 준비했어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해서는 대수 파트를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2주입니다. 짧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주간 10시부터 시작해서 2시까지 수학만 합니다. 그쵸? 그래서 중등 대수 파트를 한번 딱 잡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중1, 중2, 중3에 연결되는 커리큘럼이죠. 근데 왜 대수일까요? 앞서서 입시센터님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하가 수능에서 선택 과목으로 빠졌고, 그쵸? 미적분과 기하인데 대부분의 이과 학생들은 안정적인 등급을 받기 위해서 미적분을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말은 즉 기하를 선택하는 아이들이 되게 소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뭔가 이득을 발생하려고 하는 애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미적분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중등 때부터 기하보다는 좀 더 대수 파트 쪽에 아이들이 힘을 실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정말 가장 중요한데 공동수학 상 부분이죠. 그 부분을 잘하기 위해선 우리 아이가 중등 대수 파트를 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 대수를 한 번에 정리하는 저희가 선생님, 김진용 선생님의 수업을 하나 마련했고요. 또 하나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위해서입니다. 이제 중학교 2학년 정도쯤 됐으면 저희가 중등 수학 과정이 이제 끝났다 라고 이제 저희가 보고, 이제 그 친구들은 여름방학 때 만약에 아직 고등 수학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제 생각에는 3-1까지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이 수업을 정말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어머님들한테 공수상을 한번 똑같이 10시부터 2시까지 2주간 집중적으로 공통수학 상 부분을 한번 잡아보는 수업, 이렇게 한번 저희가 마련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해서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시와 정시 중에 수시가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 지역에 내신. 그렇다면 인근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옆집 아이가 맞히는 문제는 우리 아이도 맞춥니다. 그쵸? 옆집 아이가 틀린 문제는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맞춰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바로 저희가 여기 주변 인근고등학교 바로 킬러 문항이라고 불리죠. 이제 아이들의 등급을 가르는 문항이 있는데 그런 문항들만 저희가 핵심적으로 뽑아서 이제 이성우 선생님께서 2주 동안 아이들의 그런 트레이닝을 시키는 공통수학 상 부분을 이제 핵심 킬러 문항을 트레이드 시키는 이제 마스터 특강을 저희가 또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에게 각각 학년에 맞게끔 이런 저희가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항상 입시에서 가장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학원이죠. 앞으로도 그런 학부모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